좀 쉬셨죠? 이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유닛 3, Beauty and Perception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잘 펴보세요. 47페이지입니다. Beauty and Perception. 자, 찾으셨죠? 이 유닛 3의 Beauty and Perception, 즉 이 perception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인식입니까? 미에 대한 인식이겠죠. beauty와 연결되어 있는, 즉 미적 인식이라든가 미적 관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48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 여기서 explore the theme 나와 있는데 주제 찾는 것보다 저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센텐스 하나를 정확하게 익히는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리 교과 과정은요. 그래서 여러분 센텐스 하나의 구조, 스트럭처에 대해서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라든가 단어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 과제물에 꼭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Explore the Theme에 보면은 B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tch the correct form of the words in blue. in blue라는 것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의 알맞은 형태와 뭐랑 to match A to B 형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문법이 있습니다. match A to B, match A with B, match A and B 다 좋아요. 여기서는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their definition, 그들의 어떤 용어 정리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으랍니다. 단어는 세 가지밖에 없고요. 그 세 단어는 밑에 보세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principles, proportion 또는 geometric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얘기하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 이거 과제물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첫날은 제가 조금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여기 보면 블랭크가 있고요. n이 적혀 있습니다. n은 바로 noun이라는 명사 형태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줄도 그러면은 noun을 찾는 거네요. 그 다음 adjec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jective라는 것은 형용사를 찾는 거죠. 저는 벌써 형용사가 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세 단어 중에서는 쉽습니다. geometric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geometric이라고 세 번째 단어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밑에 푸른색 단어로 있는 세 단어를 오른쪽에 보면은 definition, 즉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읽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풀어서 찍어주시는데요. 요거만 B만 딸랑 할 게 아니라 여러분 48페이지 전체 공부한 내용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른쪽에 보면은 Girl with a Pearl Earring이라는 멋진 조아네스 버미어라는 화가의 작품 이거를 찍어 올릴 필요는 없겠죠. 이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eauty and Perception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beauty? 뷰티가 무엇입니까? Aesthetics is a branch of philosophy. Aesthetics라는 단어는 S가 붙었는데 is네 여러분 학문이라고 불러주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Physics, Genetics, 대표적인 물리학과 유전공학입니다. 다 단수 취급합니다. 마찬가지 미학이라는 학문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aesthetics 하면은 미학. 미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한 분야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나왔습니다. concerned with the study of beauty. 미의 학문, 미에 대한 연구, 미의 연구와 관련이 된 철학의 한 분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1번이 가장 제가 강조하는 영어의 중요한 문법 사항이에요.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언어이다. 이때 꾸며주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분사부터 배우겠습니다. 분사는 이렇게 뒤에서 붙으면서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죠. 관련이 된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준다. 아시겠죠? concerned with. 원래는 be concerned with에서 be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사실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정리할게요. which is라고. which is인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법인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다 생략하고 오롯이 남아있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사,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분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언어인데요. 그럼 꾸며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법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배우는 게 분사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뒤에서 다 꾸며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관계부사도 있겠죠? 같은 개념으로 관계부사도 꾸며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가 매우 쉬워질 거예요. 오늘은 분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다음 센텐스 들어갑니다. aesthetic principles. 이 aesthetic이라는 단어는 미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미적 특징이라는, 왜 이걸 제가 넣었냐면요. aesthetics하고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일 경우에는 이게 한 덩어리로서 학문이에요. 반면 aesthetic 자체가 뭐가 됩니까? 미적 특징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s가 들어올 수 있고 복수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서 또 보여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Aesthetic principles provide a set of criteria. 자, 미적인 원리. 미적 원리라는 것은 제공합니다. A set of criteria. A set of criteria라는 것은 어떤 뭐예요? 미적 기준 체계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종의 미적 기준 체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를 위한 for가 나왔습니다. fo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거 단어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에서 용어 정리만 잘하면 이 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전치사의 전자는 앞전자예요. 뭐의 앞에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품사인 명사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명사부터 배웁니다. 엄마, 맘마, 물 이런 것부터 먼저 배우죠. 또 명사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가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죠. 이때 뭐부터 사라집니까? 명사부터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즉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명사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명사형 나오는데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명사가 ing 붙는 뭐가 됩니까? 동명사가 돼야 되죠. creating and evaluating.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and를 우리가 보통 세모로 치는 이유는 왜 세모 칩니까? 마치 저울처럼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for를 중심으로 creating, 만들어내면서 평가합니다. artistic objects입니다. 예술 물체를요. 예술적인 물체를요. 예술적인 물체가 뭐가 있을까요? such as 중요하죠. 예를 들어 뜻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올 때 such as가 들어갑니다. sculptures and paintings, 즉 조각과 회화들이 있답니다. as well as는 여러분 and 붙이면 좋아요. 그리고 music, film and other art forms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1번, 2번 했었고요. 그 다음 a branch of philosophy. a branch of는 한 분야다. a set of criteria. 일련의 기준이다. 또는 기준 체제다. such as 앞에 such as라는 것은 조금 애매해요. sculptures and paintings. 이게 아니군요. 그래서 artistic objects를 해가지고 예술 대상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조각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다른 예술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rtistic principles have existed almost as long as people have been producing art. 자, 미적 원리라는 것은 존재해 왔답니다. have pp형. 거의요. as long as 뭐 하는 한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have been producing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 지금까지 여태까지의 수를 생산해내는 한 지금까지 거의 존재해 온 것이 바로 미적 원리라는 거죠. 자, aesthetics or 이상하네. 왜 갑자기 what입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미적 특징들에 있어서 특징들은 especially important. 이건 미학이 아니라 미적 특징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특히 누구한테요? To the ancient Greeks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한테요. whose 나왔습니다. 갑자기 컴마 나왔는데 이 컴마는 안 나와도 되는 컴마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컴마가 뭡니까? 나와 있는데 컴마의 기본적인 특징은 딱 하나예요. 숨을 쉬어라 뜻이에요, 그냥. 우리도 컴마가 뭐 대단한 특징이 있나요? 컴마 찍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찍고 이러는 거. 뭐 안 찍어도 그만인 경우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숨을 쉬어라. 자, 읽을 때 쉬는 것입니다. 컴마. 특별한 경우는 이제 동격의 컴마가 있긴 해도 그냥 숨 쉬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hose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컴마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자, 대명사란 것은 뭡니까? 관계대명사든 그냥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whose라는 것은 바로 ancient Greek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는 거고, 그릭스의 이렇게 누구의 uncles 이렇게 할 때 찍는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원리라는 것은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Western art. 그렇죠.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서구 예술에 끼쳐왔다고 합니다. influence on입니다, 여러분. 전치사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on입니다. 자, the Greeks believe that 대신 왔습니다. 접속사 대신입니다. 자, 아까 9번 잠깐 보면 have influence on이었고요. believe that 접속사 대신 반드시 동사 다음에 대신 나오는 겁니다. agree that, believe that, think that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 명사 다음에 그 명사를 넣고 싶은데 명사를 계속 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어는요, 앞에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위해서 대신에 쓰기 때문에 이 대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게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주격이든 목적이든 해내고 있기 때문에 D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reeks believe that, 자, 그리스인들은 믿었답니다. 내 이하를요. Beautiful objects were intrinsically beautiful. 즉, 아름다운 물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것은 원래 아름다운 거다라고 그리스인들은 생각했답니다. That is, 즉 뜻이 됩니다. 자, their beauty did not depend on people's interpretation of them. 그들의 미라는 것은 각자 사람들의, 즉 이 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아름다운 물체를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미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생각하는데 그 옛날 그리스인들은 미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거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터프리테이션, 설명, 해석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concept, 이 컨셉이라는 것은 아까 perception과 같은 뜻이겠죠. 어떤 개념인데 미적 개념이라는 것은 such as 나왔습니다. 이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건 거죠. proportion.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름다움을 따질 때 비율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미인을 따질 때도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따지죠. 그 다음에 symmetry, 즉 이거는 뭐예요? 대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인에서 기준이 굉장히 좌우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And order란 건 질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거죠. Made objects beautiful. make 동사, 목적어, 형용사, 오형식이네요. 자, 여기서 문법이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1번 문법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She is beautiful. 즉 비동사 다음에 one word 딱 한 단어가 온다면 형용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형용사가 나와주면서 이 형식이 되는 건데요. 이거 좀 토익에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우리 문장에서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요. 이거죠. was beautiful 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부사 있잖아요 하는데 부사는 비동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intrinsically beautiful 할 때 부사가 와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 사항입니다. 저 이거 좀 강조를 많이 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there is는 즉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리딩 할 때 영어는요. punctuation 점 찍는 거, 구두점이라 해야 되나요? 구두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론이 나왔을 때는 같아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and란 뜻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것도 일종의 문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형식. 자, 뭐가요? 아까 proportion이라든가 symmetry라든가 order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냅니다. 목적어, objects, 물체를요, 아름답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가 들어오죠. 이 오형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입니다. 이 목적어의 보충어란 뜻은 뭐냐면 beautiful이 누가 beautiful한 겁니까? 이 물체가 beautiful한 거죠. 얘를 꾸며주고 보충해주는 언어라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는데 형식 공부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형식이라는 거 컨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 이거 대표적인 오형식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바로 형식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 형식 공부부터 시작을 하겠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삼형식의 핵심은 제가 여기서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 안 쓰죠. 저 주어, 동사, 목적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자, 삼형식은 I love you 형식이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5형식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삼형식을 보셔야 됩니다. 삼형식이 됐을 때 비로소 목적어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요.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목적어가 없었고요. 아까 배웠던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다라는 거 이 형식에 해당합니다.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거 물론 주어가 있겠죠. 이 형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형식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형식이 됐을 때 비로소 목적어가 나타난다.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형식이 사실 삼형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I have 또는 I had a lunch. 책을 읽었다. I read a book. 그 다음 나는 너를 원해. I want you. I need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삼형식을 가장 학생들이 활용을 되게 잘하고요. 다른 말로 한국인이 가장 활용을 잘하는 게 잘 쓰는 게 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구조랑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은 다 삼형식을 잘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형식은요, 보세요.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2개 나타납니다. 사형식, 오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어가 2개 나타난다. 목적어가 2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삼형식일 때 목적어가 비로소 나타나고요. 사형식, 오형식일 때 목적어가 2개다. 사형식은 그 유명한 바로 간목 나오고 직목이 나오는 게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수여 동사라고 불러주는 거 있죠. 수여라는 것은 여러분 상을 수여한다. 주는 동사입니다. 기부동사입니다. 기부동사. 우리 엄마는 give me many money, much money, much money죠. give me much money. 자, give me money, give me money, give me 초콜릿 할 때 그게 사형식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돈을. 아시겠죠? 오형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문장이 바로 뭐였나요? symmetry라든가 order라든가 proportion이
뭘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made objects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즉 주어 나오고요. 음악,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music makes me happy. music makes me happy. 또는 너가 날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연인한테, 남친, 여친한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You make me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나에게 행복하게 해준다 해서 해피의 주체는 뮤직이 아니라 해피는 납니다. 목적어로 보충해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오형식 동사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동사 다 나올 수 있고요. 이때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올 수 있느냐, 원형이 나오느냐, 그 차이로 또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형식의 패턴은 또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제 1형식, 2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 the sun shines, the bell rings 이렇게 it happened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죠? 1형식은 주어 동사만 나오는 거고요. 2형식은 I am a student, I am a university student, you look great, she is beautiful 이런 것들이 2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요. 주어에 보충어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충어 발음은 내가 university student고요. great한 사람은 너라고요. 멋진 사람은 너라고요. 이게 바로 2형식의 특징입니다. 아직 좀 얼떨떨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형식 공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국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2 외국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경우에 굉장히 영어의 실력이 늘어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론 5형식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일단 3형식이 5가지 형식의 중앙에 있으면서 드디어 목적어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세요. 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듭니다. 자, 뭐 예를 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컨셉이 있었는데 proportion, symmetry, and order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자, golden spiral, 황금 뭐라 그러죠? 나선이라 해야 되나요? 황금 나선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48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 조아네스 버미어즈의 그 뭐 진주 목걸이를 단 소녀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골뱅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게 있죠. 골뱅이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골든 스파이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applied here to 여기에 적용이 된답니다. a painting. 자, 이 회화에 그림에 적용이 되는 골든 스파이럴이 있답니다. 이 페인팅이 누구 페인팅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영어는 항상 누구에 의한 작품입니까? 조아네스 버미어 17세기 예술 작가네요. 자, 이 골든 스파이럴이라는 게 주어고 동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is thought입니다. 여겨지다, 생각되어집니다. 무한도로교 to illustrate, 설명하게끔. 설명이 어떻게 설명하면 illustrate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The geometric proportions입니다. geometric proportion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기하학적 비례? 예. 비율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제 드디어 대시 나왔습니다. 자, 이 대는 사실은 뭘 쓰고 싶었냐면은 geometric proportion을 다시 쓰고 싶었어요. 근데 대명사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붙여 쓰기 때문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서 붙여주면서 접착체 역할을 해주면서 people find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몰려. geometric proportion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요 단어가.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기하학적 비례, 비율을 발견했답니다. 뭐라고요? aesthetically pleasing. 아주 심미적으로,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거라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대표적인 5형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빠져서 그렇지만 5형식의 변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people find the geometric proportions
aesthetically pleasing이라는 게 완벽한 문장인데 이게 앞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오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요게 목적어, 그 다음에 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요. 자, 이거는 요거의 보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결국 proportion, geometric proportion이 우리는 봤을 때 pleased 되는 거지만 얘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pleasing이라는 ing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좀 어려워요, 이 문법이. ing랑 ed의 차이점이 바로 내가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목적어의 보충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로는 뭐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구문 해보겠습니다. Today, however. however가 사실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however란 나왔냐면요. 보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어떤 컨셉이라든가 퍼셉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포션이라든가 시메트리라든가 오더라는 게 존재한 거죠. 그런 게 꽉 잡혀 있어야지 우리가 기분 좋은 예술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죠.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자, would agree that. would란 가정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most people would 생각해도 되고 agree that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대화를 동의합니다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러죠? 확신이 안 드는 듯한 느낌을 넣는 게 바로 would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아니야, 난 정확하게 질서정연해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됩니까? 대칭이 돼야 되고 비율이 딱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ould란 말을 써서 조심스럽게 좀 완화시키면서 표현했습니다.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려 agree that. 동사 다음에 that은 접속사입니다. Aesthetic principles are culturally influenced. 자, 뭐예요? 미적인 원리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죠. and 세모 들어갑니다. 아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면 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주어와 공통 배분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위 접속사 이 and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다음에 단어를 잘 보세요. 아죠. 그럼 앞에 있는 아를 찾으면 됩니다. 자, not universal. universal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나라마다, 그 다음 인종마다 결국 culturally influenced 다르다는 거죠. ideas on 이 on이란 단어는 abou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bout이란 동의어로서 바꿔 about 해도 됩니다. 뭐에 대한 생각. how the human form is represented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형식, 인간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것이 예를 들어 very 이거 very는 그 뭐 very 할 때 그 very 아닙니다. 다양하다 뜻입니다. 아주 폭넓게 다양합니다. 인간에 대한 represent 표현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아주 다양하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9쪽에 조하네스 버미어즈의 작품을 보면 17세기 작가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듯한 느낌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휴먼 폼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in traditional African art 전통 아프리카 예술에서는요. sculpture is often abstract.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인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종종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사람 인물 같지가 않고 추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and stylized. 스타일화되어 있다. 즉 양식화되어 있는 거죠. 뭐 코는 길쭉하게 뭐 이렇게 딱 여러분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때 그 아프리카 예술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보다는 realistically presenting particular individuals.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특별 개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표현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더 그 휴먼 폼 자체가 조각에서 보이는 휴먼 폼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정말 실제적인 느낌이 들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번 다시 들어갑니다. 19번 be 플러스 형용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항상 뭐 여기서 이제 not universal 하고 딱 나오죠. 비동사 다음에 universal, not universal이 not이 들어가 있지만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세모를 치는 이유는 어때요? 앞뒤가 똑같은 패턴이어야 된다. 여기서 가 나왔으면 블라블라 나왔으면 앞쪽도 블라블라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vary는 다양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이 vary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ing representing이라고 ing 붙는 경우는 여러분 이걸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준다 했었죠. 분사인데 이거는 바로 다른 말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사가 꾸며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토익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나옵니다.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명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는 왜 갑자기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줍니까? 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진짜 원워드. 한 단어가 꾸며줄 때만 앞에서 꾸며줍니다. 한 단어만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고요. 다 두 단어 이상, 세 단어 이상이 꾸며줄 경우에는 거의 다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면 영어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오늘 사실은 조금 첫날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반복해서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10주차 갔을 때는 반복 안 들어도 돼요. 근데요, 한 3회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이 문법이 어떤 거고 제가 강조한 주안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꼭 반복해서 여러분 수강하시면서 첫날인데 5형식 공부를 쭉 했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문법으로 만들어내기를 제가 적극 추천해 드려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